돈 한 푼 안 들이고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다. 이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당국이 부쩍 많이 선전하는 말인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이 몸이 아프면 약을 구하러 병원 대신 장마당으로 향하고 심지어 이 아편에 의존하기까지 합니다. 평양 특권층과 일반 주민들 사이의 심각한 의료 양극화 현실을 클로즈업 북한에서 조명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개발 사업이 활발한 평양 문수지구. 큰 병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최근 새 병원이 들어섰다. 사람의 눈 모양을 닮은 건물 외관이 인상적인 이곳 유경안과 종합병원이다. 볼수록 멋있고 희한한 유경안과 종합병원이 솟아오른 것은 일대 경사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무상의료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보건제도를 한껏 선전했다. 세계적 수준의 현대적인 유경안과 종합병원이 훌륭히 일떠서 개원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보다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5월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최근 공개 활동이 뜸한 가운데서도 개원식에 앞서 병원을 방문했다. 중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해놓았다고,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문수지구에는 이번에 문을 연 유경안과 외에도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옥류아동병원, 유경치과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들이 들어서 있다. 북한 매체들은 이것을 모두 김정은의 치적이라고 치켜세운다. 경야를 원수님께서 지어주신 궁전 같은 병원에서 돈 한 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 또 드리는 우리 인민입니다. 1952년 무상치료제를 도입한 북한은 1960년부터 무상치료제를 전면 실시했다. 봉급의 1% 정도를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원천 징수하고 있지만 의사의 진찰과 처방, 수술비와 약값 등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고 선전한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은 우리 인민의 세계적 숙망을 풀어주시려는 어버이 수령님께서만이 구상하시고 실현하실 수 있는 대용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선전하는 무상의료체계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이미 붕괴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무상치료라는 것은 국가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모든 병원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이제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일정 정도. 근데 이게 다 무너지고 거리가 끊어지고 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난 2014년 KBS가 입수한 함경북도 회령시 한 인민병원의 모습이다. 북한이 선전하는 평양의 병원들과는 다르게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검게 녹슨 의료기구와 반복해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무엇보다 큰 문제는 치료에 쓸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치료약들이 국가에서 받은 게 다 선생님들 자체로 이렇게 다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일이다. 국가에 맡기지 말고 환자들이 가서 오자. 야, 근데 이게 뭐 약들이 다 통통 비있구나. 북한의 무상치료제가 그저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게 되면 소독용 알코올, 거즈, 반창고, 붕대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걸로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 시장에 가서 환자 스스로가 사야 되는 항생제 같은 것도 환자나 가족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살구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서 그 효능이 특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살구를 일명 내과 의사라고까지 일러오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북한은 오래전부터 양방에 한방을 접목한 이른바 고려의학을 강조하고 있다. 강영래 여성은 지금 이렇게 어느 농촌집 마당에서 고향 여인의 부탁대로 치료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려약 치료에서 아주 능했습니다. 한생을 팔라면을 드는데 아이들이 아프면은 무슨 딸기물로 또 설사를 이렇게 굶치고 또 무슨 추리를 하면은 조개비를 또 해서 하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민간요법을 체계화한 것인데 북한은 고려의학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자평한다. 특발성 괴조라는 무서운 병에 대해서 우리나라 산과들에 있는 약초들로 만든 고려약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려의학이 불러온 민간요법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석유나 휘발유나 이런 걸 먹게 되면 기생충들이 다 구충이 된다. 이런 것들. 네, 이런 잘못된 의학 상식들이 전해져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뜸을 뜨다가 그게 이제 뜸을 뜬 자리가 이제 그 환원이 되면서 그게 이제 심해지다가 그냥 방치하다가 이제 폐혈증까지 걸려 가지고 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빈번하죠. 잘못된 민간요법보다 더 심각한 건 바로 마약이다. 아편을 추출할 수 있는 양귀비를 백도라지라 부르며 국가 차원에서 재배를 장려하고 있는 북한. 은밀한 뇌화 벌이를 위한 수단이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아편은 흔히 만병통치약으로 통하기도 한다. 아편 자체에 한 40여 가지의 이런 약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자기 이렇게 약물을 추출해 가지고 이렇게 약으로 사용되는 게 많은데 그게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제 일단 마약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실제 아편을 사용하면 주민들의 고달픈 삶이라든가 그리고 힘들었던 육체적으로 힘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가져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무상의료는 이미 유명무실해진 현실. 약을 구하러 병원이 아닌 장마당을 찾고 그마저도 없어 아편으로 견디는 주민들과 달리 고위 간부들과 김정은 일가는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북한 최고의 병원인 봉화진료소. 김정은과 그 친인척 그리고 중앙당의 부장급 이상 고위 간부만 이용할 수 있는 특급 병원이다. 국가정보원은 이 봉화진료소가 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봉화병을 재건축하고 있는데 기존 장비를 독일산 MRI, 미국산 방사선 치료 장치 등 서방의 첨단 장비로 모두 교체하고 있는데 김 씨 일가와 체격이나 건강 상태가 비슷한 사람을 선발해 임상실험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일성이 피우는 또 김정일이 피우는 담배를 그대로 피우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곽을 피운다 하면은 입원 환자들 한 곽씩 피우게 해요. 네, 그렇게 하고 똑같은 담배를 하고 이제 치료 약을 또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 검증을 다 합니다. 김부자 태양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맞춤형 의료를 제공받는 특권층과는 달리 열악한 보건 의료 환경에 놓인 북한 주민들. 이는 남북한의 평균 수명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현재 남한의 평균 수명은 여자 84.6세, 남자 78세인 반면 북한의 평균 수명은 여자 73.3세, 남자 66.3세에 그쳐 각각 11세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대홍수 등 자연재해에 따른 식량난과 경제난, 여기에 보건의료 체계 붕괴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본적인 의료 장비와 필수 의약품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투자는 미룬 채 일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대북 제재를 자초해 국제사회 지원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 특히나 콜레라, 이 쿠물 피해 때문에 설사 이런 질병들이 이제 발생 많이 하고 있는데 핵 만드는 비용 그리고 미사일에 쏟아붓는 그런 돈이면 그런 거 이제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죠. 북한으로서는. 핵 미사일 개발 때문에 약품과 관련된 그런 인도적 지원도 지금 못 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 당국에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민할 점은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가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은 바로 인접국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이러한 질병들이 언제든지 우리한테 내려올 수가 있고 양쪽의 의료 수준을 언젠가 통일이 되었을 때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러한 투자를 미리미리 해놓는 게 나중에 들어서 큰 돈 들이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인도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건 무상 치료제로 대변되는 북한의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상의료라는 것을 고집하면서 그러한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의료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약공장 같은 것을 시설 같은 걸 남쪽에서 다 해준 경우에도 그 약이 나와봐야 그 약을 만든 사람은 아무런 보상을 못 받으니까 아무도 약을 만들지 않죠. 북한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무상의료. 그런데 최근 들어 북한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평양을 중심으로 약국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솟고 그래서 난 여기 단골 손님도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자와 의사 사이에 치료에 대한 대가로 물품을 주고받는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의사들한테 그런 환자들이 담배를 갖다 주면 의사는 그걸 받고 치료를 해주고 의사가 그 담배를 다 모으면 바로 병원 앞에 담배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담배상한테 팔면 의사는 그거를 화폐로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식의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이제 의료에도 조금씩 도입이 되면서 의료면이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무상의료를 통해 북한은 사회주의 보건체제의 우월성과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한다. 하지만 약을 구하러 병원이 아닌 장마당으로 향하는 주민들의 발걸음은 북한이 내세우는 무상의료가 이미 수명이 다했음을 말해준다. 특권층과 일반 주민, 평양과 지방 사이의 심각한 의료 양극화는 대다수 북한 주민의 기본권과 나아가 통일한국의 미래마저 위협하는 시급한 해결 과제가 되고 있다.